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능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지능이란 무엇일까? 무엇을 지능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 사람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원전 한 300년 전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철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리즈닝, 그러니까 그 유명한 3단 논법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제 A이면 B이고, 그 다음에 B이면 C다. 그럼 우리가 결론을 A이면 C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사람은 어떤 그 주어진 사실,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리즈닝 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A라는 사건이 발생했으면은 우리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C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기존에는 이런 이제 어떤 규칙들만 있고, 그 A라는 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그 뭐 이산 수학이나 이런 데서 이미 이제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서 어떤 주어진 증거를 이용해서 추론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초창기에 그 인공지능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던 그런 기법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어떤 식이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컴퓨터에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불확실성을 이제 넣어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렇게 확실한 것보다는 불확실한 게 더 많죠. 불확실성을 더 처리해서 좀 더 사람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계와 사람이 또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은 이제 스스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프로그래밍은 그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해주면은 그 코드에 따라서만 동작을 했어요. 코드에 프로그래머가 모르는 내용,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 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상황이 됐을 때, 그 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잘 적응을 못하죠. 러닝. 사실 현재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러닝이죠. 그 프로그래머가 모든 걸 다 프로그래밍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주 방대한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기계 스스로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와 또 사람이 다른 것은 이제 사람이 쓰는 언어라는 것이 있죠.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컴퓨터와 대화하지만, 그 컴퓨터와 사람이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듯이 이런 자연어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훨씬 더 기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랭귀지에 대한 이런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플래닝이라는 중요한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 공항에서 비행기가 수시로 내리고 뜨고 하는데, 어떤 비행기가 먼저 출발할 것인지,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비행기가 계속 출발을 하는데, 또 어떤 비행기는 늦게 도착하기도 하고, 뭐 캔슬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런 스케줄을 정할 거냐. 그리고 뭐 공장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대로 물건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디시전 메이킹, 어떤 새로운 상황이 됐을 때 디시전 이렇게 하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상당히 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이제 정치인들은 고민이 많겠죠.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1단계로 할 것인가, 2단계로 할 것인가, 3단계로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막 하다가 물론 이제 그 기계적으로 어떤 규칙에 의해서 뭐 확진자가 뭐 몇 명이 나오면 뭐 3단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게 생기게 되니까 2.5라는 그런 걸 정했죠. 기계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2.5라는 거. 기존에는 1, 2, 3단계만 규칙에 있었는데 3단계를 하면은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면은 더 힘들겠다. 그러면 병들어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디시전, 어떤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디시전을 할 것인가. 우리가 그 화성, 금성 이런 데로 이제 그 무인 우주선을 보내요. 그리고 거기 착륙선을 보내요. 무인 착륙선을. 그러면 이제 거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명령을 하기도 참 어려워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전파가 도달하지 않은 곳에 있으면은 우리가 조정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기계가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됐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분야는 이제 패턴 레코그니션. 패턴 레코그니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이나 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사람은 눈으로 뭔가를 보고 사물을 인식하죠. 귀로 듣고 소리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보고 어떤 상황을 파악한다거나 그런 쪽도 예전에 굉장히 어려운 분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이런 쪽에서 이제 연구하는 분야 굉장히 많은데 이 외에도 점점점 분야는 많아지고 있죠.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그 인공지능으로 어떤 예술적인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림을 그린다거나 모차르트 풍의 음악을 작곡한다거나 이런 예술 분야에서도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 응용 분야는 지금 여러분이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것들 많죠. 일단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영상 처리가 가장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중요한 핫한 분야 중에 하나죠. 테슬라 자동차는 이제 지금도 운전사 없이 도로를 다니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차들이 다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이용해서 탐색을 한다거나 내가 어떤 나무를 찾았는데 그 나무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 나무 잎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은 이것은 무슨 나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탐색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자연어 처리. 자, 요즘 집집마다 그 스마트 스피커라는 것이 다 하나씩 있죠. 저희 집에도 이제 그 KT 스마트 스피커라는 게 있는데 지니야 그러면 이제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뭔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지니야 유튜브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틀어줘.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지니가 그런 동영상을 이렇게 찾아주고 이렇게 하죠.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 요즘은 이제 영어 영작하는 거는 웬만한 학생들이 하는 것보다 이게 구글 번역기나 이런 넣으면은 아주 잘 나와요. 저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 기사를 요약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빅데이터라는 것이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걸로 해서 또 많이 사용되고 있죠. 여러분이 어떤 인터넷에서 물건을 산다거나 하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할 때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다 모아져요. 모아지면은 그 인공지능이 보고서 이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는구나, 주로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이걸 많이 사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레코멘데이션 물건을 이제 보여줘요. 여러분이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그 뭐 이런 물건 새로 나왔는데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여러분이 뭐 유튜브를 보거나 할 때도 다 여러분 성향에 맞게 이게 이제 나오죠. 광고도 맞게 나오고, 어떤 동영상 같은 것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동영상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악을 좋아한다. 그럼 그 음악에 대한 그런 영상들을 또 계속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그 스피커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커라는 건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말하는지 이렇게 해서 뭐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하고 있으면은 이 주인이 누구구나.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레코그니션, 그 다음에 핑거프린트. 요즘 스마트폰들은 다 이렇게 그 엄지손가락을 누르면은 이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누르면은 그 지문을 인식해서 킬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또 얼굴을 인식해서 켜지기도 하고, 뭐 PC도 마찬가지죠. PC도 얼굴을 갖다 대면 켜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분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뭐 카드를 뭐 잃어버렸는데 그 여러분의 카드를 누군가 훔쳐가서 카드를 쓰면은 그 인공지능이 계속 이제 이걸 보고 있다가 이상하다. 옛날에는 얘가 이런 걸 산 적이 없었는데 과감하게 질르네. 그럼 이제 뭔가 이상하다. 그럼 이제 그거를 파악해서 이게 혹시 카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난데없이 어떤 뭐 미국에 있는 어떤 쇼핑몰에서 뭐 물건을 구입한다. 그럼 예전에 그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카드 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거 혹시 당신이 구입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대출을 해줄 때도 이 사람이 과연 이 돈을 잘 갚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데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되죠. 뭐 이 외에도 그 인공지능의 분야라는 것은 사실 제한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I라는 것이 언제 시작됐는지, 어떻게 왔는지, 참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1943년에 그 뉴럴 네트워크이라는 것은, 뉴럴이라는 거는 사람의 그 신경 세포, 그 머릿속 두뇌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캘큘러스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저널 이름이 Mathematical Biophysics,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이런 오래 전에 이미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소개가 됐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고,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Artificial Intelligence란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이제 1956년에 존 맥카티라는 사람이 이제 여러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지금까지의 어떤 그 컴퓨터는 이제 주로 계산을 주로 하는 건데, 사실 뭐 계산하는 것도 사실은 인텔리전스의 일종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산을 굉장히 잘한다. 그럼 이 사람 정말 머리가 좋다, 천재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은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분야를 한번 해보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오거나이저, 이 사람이 컨퍼런스를 주도한 거죠. 사람들 모아서 자 모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연구들을 이제 각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 모아서 아주 큰 분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1956년에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의 폐허가 된 지 얼마 안 돼서였죠. 이제 그때쯤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뭐 정부에다가 이렇게 펀드도 따고, 펀드라는 거는 이제 연구비를 딴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연구비를 주세요. 뭐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연구비를 따내기 위해서는 이 그럴듯한 멋진 용어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건 굉장히 멋진 용어죠. 처음 나왔을 때 멋진 용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때도 사람들은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컴퓨터가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말이죠. 지금 이렇게 하듯이 뭐 운전도 컴퓨터가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한참 동안 연구를 했지만 사실 이런 걸 만들기라는 게 상당히 어려웠죠. 그 당시에는 사실 이 수학적인 그런 개념들은 많이 나와 있었지만 이 하드웨어가 그만큼 따라주지를 못했겠죠. 당연히 1950년에 우리가 지금 같은 그런 뭐 GPU라든가 뭐 이런 그런 거 성능을 이런 성능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과연 그 당시에 할 만한 그런 하드웨어가 없었겠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게 쭉 하다가 이제 다시 그 지식 기반 날리지 베이스드 앞에서 얘기했던 그거죠. 그 로직 3단 문법을 이용한 그 로직 이거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제 컴퓨터에 이제 집어넣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너무 많고 그리고 애매한 것도 있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좀 범위를 줄여서 그 엑스퍼트 시스템 전문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의 지식만 집어넣어 보자. 뭐 예를 들어서 IBM에서는 컴퓨터를 파는 사람에 대한 지식, 어떤 컴퓨터, 자기네가 파는 컴퓨터에 대한 지식 얼마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컴퓨터에 지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은 어떤 이제 손님이 왔을 때 이제 보통은 이제 상담사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나는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 회사 규모는 얼마나 되고 뭐 어떤 거를 이제 컴퓨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컴퓨터를 사면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컴퓨터라는 거는 뭐 몇십만 원대, 몇백만 원대, 몇천만 원대, 뭐 수백억 원대 이렇게 컴퓨터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상업화에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상용화. 그러니까 처음으로 컴퓨터가 상용화돼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거는 이제 이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엑스퍼트 시스템. 그래서 그 한동안은 이 엑스퍼트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뭐 화학식을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화학 물질을 뭐 예측해내거나 뭐 하는 그런 것들 뭐 시작해서 그 전문가의 지식을 이용하는 그런 분야가 아주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 당시에 나왔던 이런 뉴럴 네트워크 개념, 이거는 이제 사실 사람들이 이제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그라들었었는데 그 1986년에 그 제프리 힌턴이라는 그 지금 토론토 대학 교수 아마 이제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이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지금의 그 딥러닝이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1986년 86학번인데 제가 이제 공부할 때쯤에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됐어요. 이제 지금처럼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막 유행하듯이 그 당시에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막 인기를 막 끌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는 아직 좀 부족했죠. 지금처럼 그런 좋은 뭐 GPU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지금 사용되는 그런 어떤 개념들,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나와 있지만 이거를 구현해서 돌릴 만한 그런 하드웨어가 없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뭐 한번 해보려면은
그리고 이제 데이터도 많지가 않죠. 데이터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 데이터를 많이 모았어도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결과가 별로 썩 좋지 않았죠. 그래서 한 1990년대 초반 중반까지는 이제 계속 이제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서 연습 연구를 하다가 다시 이거보다 좀 더 좋은 다른 분야, 그런 뭐 통계적인 모델을 사용하는 분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게, 이것도 지금도 사용되긴 하지만, 이게 이제 큰 게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이쪽 분야에 연구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능도 이게 굉장히 좋았고, 이제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문자 인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거 덕분에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뉴럴 네트워크 쪽은 이제 다시 사그라들었어요.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안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거 뭔가 장난감 같아. 이런 다른 분야에 있는 그런 것들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게 수학적으로 증명되고 수학적인 그런 유도를 거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렇게 그런 어떤 성능이 뭐 보장되는다 생각했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뭐 증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뭐 성능도 별로 안 나오고. 근데 이제 2006년에 와서 다시 이분이 똑같은 사람이 제프리 힌트이라는 분이 이제 또 새로운 분야를 이제 선보였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층을 아주 깊게 할 수 있는, 이 층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고안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이 멀티레어라는 것이 사실은 멀티레어라고 해봤자 뭐 1층, 2층 뭐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거보다 더 깊게 하면은, 더 복잡하게 하면은 하드웨어가 그거를 감당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2006년에 와서는 이제 하드웨어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죠. 인기가 좋아졌는데 점점점 성능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그 시대를 앞서가던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것보다 성능이 이제 더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막 진짜 그 성능 향상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딥러닝, 사실은 멀티레어 퍼셉트론이랑 뭐 딥러닝이랑 거의 이제 같은 개념인데, 이 점점점 그런 복잡한 것을 이용해서 좀 더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요게 이제 그 책, 저도 이제 이 책을 이제 그 당시에 이 책을 공부했었는데, 이 패럴렐 디스트리뷰티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이 책. 자, 그래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인공지능의 그 역사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이제 봤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 패턴 레코그니션이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어요. 이 패턴 레코그니션이라는 것은 이제 앞서도 설명했지만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이렇게 뭔가를 인식. 패턴이라는 거는 그 영상, 음성,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레코그니션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인식이라는 것은 이제 알아듣는다. 어떤 영상을 보고 눈으로 보고 영상을 이렇게 구별한다. 이게 뭐다라는 거죠.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다, 무슨 단어다라는 거. 뭐 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다라는 거. 그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이제 뭐 금융 쪽이나 이런 데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카드가 뭐 도난당했다. 그럼 이 카드가 지금 어떤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정상적인 패턴인지 아니면은 도난당한 패턴인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어떻게 변한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돌아가는 것이 뭐 좋은 신호다, 나쁜 신호다. 어떤 주식이 이건 앞으로 오를 주식이다, 또는 떨어질 주식이다. 이런 것들 사실 사람이 하는 그 지능적인 활동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 레코니션에 해당하는 거죠. 자, 패턴 레코니션을 개략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음성이나 이미지에는 이제 뭐 사람 얼굴이나 문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언어, 뭐 음악을 또 구분하는 그런 것도 있죠. 어떤 것이든지 하여튼 그런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되면은 어떤 이제 머신이 있죠. 우리는 머신이라고 하면은 기계라고 하면은 뭐 기계라고 하면 이제 톱니바퀴가 있어가지고 막 소리 내면서 돌아가는 이제 쇳덩어리를 얘기하는데, 사실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컴퓨터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범위도 넓고 뭔가 이렇게 멋진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신 러닝이라고 하죠. 기계가 학습을 한다. 기계 학습.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뭐 우리가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쓰다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는 이 기계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잠깐 당황스럽죠. 기계? 내 컴퓨터가 기계라고? 근데 사실 이 머신이라는 거는 보다 큰 의미가 있죠. 자, 어떤 머신이든지 우리가 이걸 또 이제 또 전문적인 용어로 시스템이라고 하죠. 어떤 시스템. 사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더 뭐 좋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뭔가, 이게 바로 이제 AI인 거죠. AI가 되겠는데, 이것으로 이제 어떤 입력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게 숫자들이 있죠. 이게 숫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 이걸 딱 이게 입력되면은 9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0이 들어가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0, 1, 2, 3, 4, 5, 6, 7, 8, 9 중에서 이제 불이 10개가 있다고 치고, 0이면 이제 여기가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0이라는 숫자구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그럼 이제 여기 4에 해당하는 여기에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4라는 숫자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웃풋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풋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이 아웃풋의 모양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인풋의 모양도 다양하고.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이걸 만드는 거죠.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시스템이 하여튼 뭔가를 입력을 받으면 뭔가 출력하는 이걸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거를 우리가 다 코딩한 거예요. 열심히 코딩해 가지고 입력이 들어갔을 때 과연 맞게 나오느냐, 그래 가지고 해보니까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코딩을 열심히 해서 바꿔요. 또 해봐 가지고 맞으면 신난다, 틀리면 어떻게 해요? 또 고치고. 이런 식으로 이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출력이 나올 때까지 계속 코딩을 하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우리의 코딩 방법이죠. 그게 이제 AI와 기존 코딩과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AI는 뭐냐? 이 시스템을 사람이 손으로 코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머신이 스스로 러닝을 하는 거예요. 머신이 러닝. 머신 스스로가 학습을 해라. 그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어시장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고기를 그물로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 물고기가 이제 있는데 뭐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보니까 여기 이제 두 종류의 물고기가 막 섞여 있다고 봐요. 두 종류의 물고기, A라는 물고기와 B라는 물고기. 아니면은 물고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좀
그 상태가 좋은 물고기, 어떤 경우는 상태가 안 좋은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뭔가 이제 팔려면은 구분을 해야겠죠. 구분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많은 거를 일일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거 아니면 뭐 A, B 이렇게 고르려면은 참 힘들겠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겠죠. 인건비가 많이 들면은 이 물고기 값보다 물고기 잡는 값보다 이걸 구분하는 비용이 더 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지? 물고기 값이 비싸지면은 팔 수도 없고, 이것도 이거 분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러면 이제 길이를 재보자. 이제 길이를 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큰 물고기는 뭐 좋은 거, 작은 물고기는 나쁜 거. 그래서 큰 물고기는 A로 하고 작은 거는 B로 하자.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무게를 잴 수도 있겠죠. 무게를 재서, 아니면 이제 색깔을 보고 색깔이 좀 진한 거는 뭐 A, 색깔이 좀 흐린 건 B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한다면은 이제 뭐 이 품문을 써서 할 수 있겠죠. 뭐 길이가 뭐 10cm 이상이면 A, 길이가 10cm 이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물고기를 분류한다. 그걸 이제 classify라고 해요. 클래스라는 거는 A냐 B냐, 이걸 우리가 클래스라고 해요. 클래스. 이제 클래스로 분류하는 거죠. 클래스. 우리가 이제 클래스라고 보통 말하는 거는 뭐 교실, 아니면 이제 사람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클래스, 어떤 뭐 학생 클래스, 아니면 뭐 직장인 클래스, 뭐 이렇게 학생이냐 직장인이냐, 아니면은 뭐 어린이냐, 이렇게 뭐 클래스로 이렇게 그런 말을 쓰기도 하죠. 아니면 뭐 하이 클래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어쨌든 이 패턴 인식 분야에서는 구분되는 거를 클래스라 그래요. 뭐 금이냐 은이냐, 아니면 뭐 A 1번 글씨냐 2번 글씨냐, 이런 거 다 클래스예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품문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보여줬던 이 시스템의 인풋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뭐 길이라든가 색깔, 그 다음에 밝기, 무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if length가 뭐 10보다 작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길이만 가지고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10cm보다 작으면은 이제 뭐 A다 라고 했었는데, A 중에서도 10cm보다 큰 게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그 자연계에 나오는 데이터라는 거는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죠. 컴퓨터 그런 데이터, 컴퓨터 프로그램이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되게 애매해요. 애매한 경우, 그리고 딱 10cm 근처에도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애매할 때 어떡하지? 그러면 뭐 여기다가 색깔도 같이 넣어보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if 안에 또 if가 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해도 또 애매한 게 있네?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밝기도 한번 집어넣어보자. 밝기도 보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 그런 걸 우리가 피처라고 해요. 피처. 길이, 색깔, 뭐 이런 것들을 피처. 우리말로 하면 이제 뭐 특징, 특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특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길이하고 다른 이제 두 가지를 쓴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뭐 우리가 길이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물고기는 이제 요 단위 뭐 1.3, 뭐 요 물고기는 1.2,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 길이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A하고 B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겹치는 부분들.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럴 때는 밝기를 한번 이쪽에 세로축에다 밝기로 한번 보자. 그러면은 요 물고기의 밝기는 요 정도고,
이제 길이는 요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물고기의 특징은 이제 2차원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요 물고기는 1.3 그다음에 뭐 2.3 이 데이터 이건 2차원 데이터인 거죠. 2차원 벡터를 가지고 이 물고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이제 1.8 그다음에 뭐 2.1 이런 식으로 요 물고기는 이제 뭐 2.3 그다음에 0.4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그 물고기들을 이런 식으로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죠. 자, 그래도 이렇게 애매한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는 이제 또 하나 특징을 더 하나 잡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이쪽에 축이 하나 이렇게 생기겠죠. 이쪽에 축이 하나 생기고 이쪽에 이제 이쪽에 다른 축이 하나 생기고 3차원 공간에 이 점들이 이렇게 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 가지고 자 요렇게 줄을 그어서 요쪽에 있는 거는 A라고 합시다. 자, 이쪽에 있는 거는 B라고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 짓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직선이죠. 직선을 그어서 여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을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코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선을 그어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또 하나 이제 뭐 예를 들어 색깔을 집어넣겠다 아니면 밝기를 뭐 무게를 집어넣자는 무게축이라는 게 여기 이제 하나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요쪽에 있으면은 요 물고기가 또 무게가 얼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공간이 요 3차원 공간에 이렇게 떠 있겠죠. 그럼 3차원 공간에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3차원 공간에 떠 있으면은 그럼 이제 이 물고기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뭘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제 어떤 평면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종이 같은 평면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2차원 평면 이렇게 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런 것들은 금방 구현하기가 쉽죠. 수학적으로 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 클래스를 A 클래스냐 B 클래스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떤 입력 피처 아까 얘기했던 피처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뭐냐 클래스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패턴 레코기션이고 우리의 목표는 이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함수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뭐 직선이나 평면이나 이런 뭐 수학적인 그런 식을 가지고 구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의 목표는 입력에 맞는 출력을 구하는 함수를 찾는 것. 그러니까 사실 모든 시스템이 다 이런 거죠. 어떤 입력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출력이 나오면은 오케이. 그래서 입력을 이제 앞서 봤던 것처럼 뭐 크기, 색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고 이걸 우리가 피처 밸류라고 하고 그다음에 출력은 클래스. 그래서 어떤 종류, 어떤 글자, 음소, 어떤 소리가 어떤 소리냐. 그다음에 이제 단어, 음성을 입력했을 때 단어 뭐 이런 것들. 자, 배터리가 부족하다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패턴 인식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뉴런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